중동 사태의 격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치솟는 S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 유류고 30곳이 파괴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확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과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가 겹치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오펙 회원국인 이라크는 기존 생산량의 70%를 줄인 130만 배럴 생산에 그쳤고 쿠웨이트도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며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이 같은 공급 쇼크에 국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주간 거래 종가에서 1,495.5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시장 패닉 속에 코스피 지수도 5,251.87로 내려앉으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원유 민간 물량도 현재 3월분 수준에 불과해 전쟁 장기화 시 4월 이후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물가 우려는 물론 성장률 하락 전망까지 나오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윤금주입니다. 중동 전쟁의 불길이 우리 경제마저 덮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목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은 물가 차례입니다.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던 코스피는 5천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박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 이 3대 지표까지 한번 짚어보죠. 네, 먼저 국제유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제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 소위 말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말하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장중 한때에는 배럴당 110달러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실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일보다 16.19% 상승한 배럴당 107.7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장중에는 28% 뛴 배럴당 119.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네. 연말만 할지라도 60달러 아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정기조에서 지금 100달러 넘어섰고 거의 2배에 예, 육박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미국 텍사스 원유산 WTI도 전일보다 18.98% 상승한 108.15달러를 기록했는데 한때 이거는 31%까지 급등을 해서 119.48달러, 즉 112달러까지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네, 그렇죠.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잇따라 감산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 어제 이란 전문가 회의가 3대 최고 지도자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이스라엘군이 이란 유르고 30곳을 폭발하면서 이런 점도 유가에 반영하면서 확 튀었습니다. 지금 산유국들이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는 거죠. 수송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몇 곳 안 남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내 금융시장도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패닉이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이나 오른 1,49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3월 12일 1,496.5원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코스피 역시 어제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보다 5.96% 하락한 5,251.87의 장을 마치면서 5,200선으로 후퇴를 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 오전에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빠지면서 그게 또 1분간 지속되면서 5,100선마저 위협받자 거래소가 시장의 모든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6,300선마저 돌파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5,200선, 5,000선 바로 앞에 두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 네. 자,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솟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높다 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 물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당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이 거의 마비가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70%를 이제 감산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동에서 이제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그런 부분들 70%를 맞습니다.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는 또 이제 이거 좀 으름장을 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자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한 것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지역의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유가가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도 또 낙관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면밀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까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비축 보유하고 있는 비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량이? 네, 약 한 1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민간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까지 합치면 206일 가량 쓸 수 있는 이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 에너지 기구 기준인 90일에 약 2배 가량 되는 기준이고요. 네네. 정부는 원유에 대해서 지금 관심 단계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인데 원유 수급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방출을 할 방침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걸프전이라든지 리비아 내전 네네. 네, 이럴 때도 계속 방출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선은 없습니까? 항상 얘기해 왔던 것이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수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항상 있어 왔던 지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제 수입 그 공급지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네네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통상 국제유가가 우리 실제 기름값에 반영하려면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맞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렇죠. 기름값이 치솟아서 또 이를 놓고 주유소와 일선 주유소와 정유업계는 내탁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주유소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기름 넣고 다니시죠? 그렇죠. 확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공습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를 했을 때 휘발유는 11%, 경유는 18%가 넘게 지금 네네.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기름값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비싸진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 기름값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2, 3주가 걸려야 합니다. 근데 그 시차를 이용을 해서 어떤 폭리를 얻기 위해서 기습 인상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합입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기습 인상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유 가격은 안 올랐는데 내가 그 사이에 기름값을 올리면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가격은 내가 다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진은. 그래서 이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 담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매점 매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또 최고 가격 지정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가격은 국제 유가에다가 일정 마진율을 더한 정도를 이제 캡으로 정해서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는데 즉
국제 유가를 반영을 하되 정유 업계의 폭리를 차단하겠다. 그리고 국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가격 인상 시도를 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유 가격이 일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화물차 운송이라든지 운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운송비를 이제 급증시켜서 이제 석유 가격이 다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가장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휘발유 물가, 석유 가격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도입니다. 자, 박 기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다음에 석유 최고 가격제죠. 네. 이제 석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름값의 최고 상한선을 묻겠다고 했는데 네. 그 외에도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해서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 열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정유 4사의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 내에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이 담합 여부도 들여다봐서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 그럼 얼마를 부과를 할 것이냐.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규모, 그러니까 뭐 매출액의 몇 % 그 상한을 둬서 부당한 이익에 그만큼의 환수를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또 방침입니다. 대변인,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 방안입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이제 논의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어느 네네. 정도 추가해서 인하를 할 것인지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뭐 논의 중이고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전쟁이 터졌다고 국제유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값을 올렸는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줘도 또 그것이 바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겠습니까? 이제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뭐 지금보다 인하를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갔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규제하고 뭔가 이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유류세 인하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기름값 상승이 악순환 연쇄작용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 물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일상생활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서민 경제, 민생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국내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최고 상한제일 것이고, 또 긴급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도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업계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재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편성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것 외에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율 안정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화 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 국내 유입을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양도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환율 안정법요? 맞습니다. 환율 안정법,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에서 논의 중이고 12일 날 본회의, 19일 날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지금 어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 모니터링을 24시간 감시체제로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뒤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는 지금 대응체제를 비상체제로 격상을 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죠? 일단 현재까지 그런데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 치솟으면은 외환 보유액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국민분들의 우려가 크실 건데요. 지금 중동 내 국민 안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항공편을 통해서 4차례 1000여 명이 귀국을 하셨고요. 네네. UAE 이발 민항기가 매일 1회씩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이란, 이스라엘 등 230여 명의 인접국 230여 명이 인접국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단기 여행, 장기 체류 국민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귀국 희망자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는 등 이제 국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 영사관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통 이럴 때 대사관 으로 굉장히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귀국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우려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교민분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24시간 비상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국내의 어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있는 미사일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많은 이제 자산들이 밖으로 나가면 혹시라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려하실 것이 없다. 이게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 민주당 대변인 박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